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엄마 밥상을 보고 미국 중학생들이 그야말로 뒤집어졌는데요. 게다가 한국 엄마를 보자마자 내뱉은 한마디에 모두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저희 반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애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학생이 되었어요. 그 친구는 혼혈이라고 했지만 거의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야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썩 반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이 먼저 들었죠. 그 이유는 바로 작년에 중국에서 전학 온 왕슈안이라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새로 오는 친구들에게 무척 친절한 편이에요. 처음엔 왕슈안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다른 친구들에게서 멀어졌어요.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새치기를 자주 하거나 모든 과제를 할 때 가장 쉬운 일만 하려 했죠. 결국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왕슈안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전학생이 학교에 오는 날, 저는 그 친구가 제자리 근처에 앉지 않기를 바라기까지 했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교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반 친구들이 모두 그 학생 주위로 몰려든 거예요. 모두들 미소를 띠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너무 궁금해서 친구 에밀리에게 물어봤어요. 다들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고 묻자 에밀리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에서 왔다니까 당연히 물어볼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국 이야기라니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오히려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리나의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 게다가 리나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저는 처음에 친구들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가수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밀리의 말을 듣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대화의 주제는 주로 한국 음식과 화장법, 그리고 패션에 관한 것이었어요.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식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리나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떡볶이나 김밥을 만들어줄 테니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죠. 또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 몇 개 있는데 궁금하면 나중에 학교에 가져와 보여주겠다고도 했죠. 이런 말을 들은 반 친구들은 한층 들뜬 모습이었어요. 다들 리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작년에 왕슈안과 있었던 일을 모두가 이렇게 쉽게 잊고 또 다른 아시아권 친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금세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반 친구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죠.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리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리나와 대화할 때만 쓰던 한국어가 이제는 친구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내일 만나자 이런 간단한 표현들을 배우더니 어느새 반 전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어요.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부드럽고 듣기 좋다며 서로 따라하려고 했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리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았어요. 저 역시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리나가 전학 온 지도 2달이 지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과학 경진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과학은 제게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수업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번엔 과학 경진대회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부담스러웠죠. 게다가 이번 달은 학교에서 정한 과학의 달이라
온갖 과학 관련 행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고역이었죠. 대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왕슈안이 1등을 차지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왕슈안은 여러모로 별로인 점이 많았지만 과학만큼은 항상 뛰어난 성적을 내던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회 결과가 발표되자 학교 전체가 술렁였어요.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왕슈안이 5등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하며 1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대회의 1등은 리나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란히 2등부터 4등까지 차지했다는 거였죠. 그 친구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상위권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학생들은 아니었기에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흥미로워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며칠 뒤 엄마를 통해 그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리나는 원래 한국에서도 과학을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놀이 대신 과학 실험을 하며 즐겼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리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해외 배송까지 시켜가며 과학 실험 키트를 꾸준히 사줬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나의 집에 모이는 친구들도 과학 실험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 덕분에 이번 경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였죠. 엄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리나와 친하게 지내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한다며 툴툴대고는 방으로 올라왔죠. 저는 겉으로는 시큰둥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나처럼 똑똑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나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교실 자리 배치가 바뀌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속으로 리나 근처에 앉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관심 없던 아이였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한 제 자신이 신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새 자리가 정해졌을 때 저는 운 좋게도 리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리를 옮기고 나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왕슈안 근처에 앉았을 때 불쾌한 냄새가 신경 쓰였던 기억이 떠올랐죠. 땀 냄새와 함께 오래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매일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는데 왕슈아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더니 화를 냈어요. 게다가 자신이 불편한 게 더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당황스러웠던 것은 왕슈안의 예상치 못한 반응과 당당함이었어요. 그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저를 몰아붙였고 오히려 제가 불편을 주고 있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수업 시간마다 그는 일부러 더 가까이 앉아 불편함을 주려 했고 때로는 제 물건을 건드리거나 의자를 흔드는 등 소심한 괴롭힘을 이어갔어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고 제가 발표를 할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책장을 넘기는 등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매 수업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몇몇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왕슈안의 반응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죠. 특히 조별 발표가 있는 날이면 누구도 그의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승리자처럼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처럼 더욱 당당하게 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기도 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저를 험담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학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리나에게서는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비누 향이 풍겼죠. 혹시 착각인가 싶어 며칠 동안 계속 신경 써봤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같은 아시아권에서 왔다고 해도 리나와 왕슈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리나에게 더욱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리나를 관찰하게 되었죠. 특히 궁금했던 건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과목에서 리나는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리나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리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한눈을 팔거나 친구와 몰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리나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며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죠. 그 때문인지 선생님도 리나에게 더 자주 시선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리나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수업에서는 꽤 복잡한 연산이 포함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계산 과정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꺼내 들었죠. 저 역시 별다른 고민 없이 계산기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리나는 달랐어요. 계산기를 꺼내는 대신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하더니 연산을 손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종이에 빠르게 식을 적어나갔고 결국 제가 계산기로 답을 낼 시간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리나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리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연산을 다 배웠고 오히려 계산기를 쓰는 게 더 어색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산기를 안 쓰고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자 리나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계산을 손으로 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은 머리로 계산하거나 시험지 여백에 직접 계산을 한다고 했죠. 계산기를 쓸 때는 대학교에서 공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도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새삼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리나의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그녀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처럼 계산을 직접 하고 암산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발달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저도 리나를 따라 수업에 더 집중하고 될 수 있는 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서 리나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극을 받아 조금씩 도전해볼 수 있었어요. 리나는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부터 시작했는데 리나는 큰 숫자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리나가 알려준 방식대로 숫자를 쪼개어 계산하다 보니 전에는 무조건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나가 알려준 암산 요령들이 큰 도움이 되었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계산 속도도 점점 빨라졌어요. 실수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계산 과정에서 숫자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보다 훨씬 재미있어졌습니다. 리나는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죠. 덕분에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리나는 그것을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나와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기를 꺼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리나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 스스로의 발전이 뿌듯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며 처음엔 이상해하더니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리나에게 배웠던 방법들을 공유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몇 주 후 시험을 치른 뒤 성적을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전보다 훨씬 향상된 점수를 받았어요.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구나 싶어 신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주말에 리나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연다며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리나가 나를 초대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웃으며 리나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누구든 환영이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을 검색하니 수많은 먹방 영상이 쏟아졌어요. 영상을 클릭해보니 대부분의 음식이 붉은색 양념으로 가득 차 있어 걱정이 들었어요. 너무 맵지는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영상 속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니 의외였어요. 처음엔 맵다고 하던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계속 손이 간다며 맛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도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리나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둘까 궁금했죠. 주말이 되어 에밀리와 리나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현관에 커다란 신발장이 있었고 그곳에 신발을 벗어둔 채 맨발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주저하고 있는데 에밀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별거 아니라는 듯 손짓했어요. 리나의 집에는 한국식 난방인 온돌이 있는데 이것이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걸 에밀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내는 게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바닥이 따뜻하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게다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다 보니 바닥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자연스럽게 앉거나 눕기에도 좋았다고 했죠. 에밀리는 특히 겨울철에 이 문화의 장점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깥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지친 발을 위로해주는 기분이었대요. 저에게 오늘 한번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도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발을 바닥에 디뎠죠. 리나의 집은 대리석 바닥이었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미국 가정집과 달리 바닥이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오히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리나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리나와 리나의 언니로 보이는 여자애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리나와 너무 닮아서 저는 무심코 너희 언니랑 진짜 닮았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리나는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혹시 언니를 닮았다는 말을 싫어하는 건가 싶어 당황했죠. 그런데 리나의 설명을 듣고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언니인 줄로 알았던 사람은 사실 리나의 엄마였던 거예요. 리나 어머니라면 제 엄마와 비슷한 연배일 텐데 너무 젊어 보였어요. 게다가 나이를 듣고 보니 제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놀란 나머지 저는 얼른 사과하며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했어요. 리나 어머니께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며 그저 웃어 보이셨고 리나는 여기에 온 이후로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외국에 오니 또래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리나의 어머니는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아 더욱 동안처럼 보였죠. 리나도 나이가 들면 어머니처럼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문득 리나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리나의 어머니가 웃으며 언니로 봐줘서 고맙다며 준비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리나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보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 음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떡볶이와 양념치킨을 제외하고는 빨간색 음식이 하나도 없었죠. 한국 음식은 전부 맵고 빨갛다고만 생각했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나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특별히 생각해 주신 거였어요. 한식이 처음인 친구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최대한 덜 맵게 그리고 친숙한 맛으로 요리해 주셨다고 했죠. 특히 간장찜 닭은 제게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도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이 맛있는 소스의 정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리나가 직접 간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간장 특유의 향은 꽤나 강렬했지만 요리할 때는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깊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거의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다는 말도 덧붙였죠. 어디서 이런 간장을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리나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리나네 집에서 사용하는 간장은 조금 달랐어요. 그 간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직접 담가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리나의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있는 장독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에는 넓은 마당 한쪽에 커다란 항아리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마당처럼 보였는데 저 속에서 간장이 만들어진다니 믿기지 않았죠. 장독대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간장을 담그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리나의 어머니는 요즘은 다들 간장을 사서 먹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집도 많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직접 장독대를 들여 간장을 담글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렇게 오랜 전통을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장찜 닭이 더 특별하게 맛있게 느껴졌죠. 그리고 김밥이나 라면 같은 익숙한 음식 외에도 한국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를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졌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리나의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혹시나 리나가 생김새 때문에 차별받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어울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그러자 에밀리가 오히려 리나 덕분에 우리가 더 즐겁다고 말했어요. 리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죠. 저도 에밀리의 말에 덧붙였어요. 요즘 리나를 보면서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리나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했죠. 리나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고 저도 왠지 모르게 리나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께서 새 학급 프로젝트에 대한 공지를 하셨어요. 곧 열릴 과학축전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를 위해 짝을 정해야 한다고 하셨죠. 방법은 추첨이었어요. 저는 누구와 함께해도 상관없었지만 속으로는 리나와 한 팀이 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리나와 짝이 되었죠. 리나는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잘해보자고 말했어요. 저도 그녀의 짝으로서 어울리는 팀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과학축전 발표 준비를 위해 늘 함께 다녔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점심을 먹는 리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파스타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나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꺼냈죠. 사실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리나의 도시락은 유독 눈길을 끌었어요. 반찬이 3가지나 있었고 따뜻한 밥 위에는 계란 프라이가 올라가 있었어요. 심지어 국까지 따로 챙겨왔죠.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주는 리나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리나는 웃으며 집에 있는 음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이렇게 먹는 거냐고 물었고 리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2-3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 1가지, 그리고 국과 밥이 한 끼 식사로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끼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리나는 반찬을 나눠주며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입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날 리나가 싸온 반찬은 멸치볶음과 장조림 그리고 진미채볶음과 된장국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진미채볶음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들었어요. 마치 간식처럼 끊임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순간 리나의 어머니는 혹시 요리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평소 점심 메뉴가 늘 빵이나 파스타뿐이라 지루했던 터라 리나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리나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나는 정말 복받은 거라며 자신들도 한국식 도시락을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학교 급식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해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는데 그 도시락도 대부분 샌드위치나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급식을 먹고 있었지만 리나와 함께 지내면서 한국식 도시락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게 되었어요. 국도 날마다 다르고 반찬도 매번 새로웠어요. 점심시간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 리나의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리나에게 반찬을 넉넉하게 싸주셨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도 리나의 도시락을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리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와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습관이 잡혔는데 과학 축전을 준비하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어요. 괜히 실수라도 해서 리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본 부모님도 무척 놀라워했어요. 리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냐며 다음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리나와 저는 축전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왕슈안이 이번 축전을 위해 이를 갈고 있다고 했죠. 시험 성적이 떨어진 이후로 자존심이 상했던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리나가 워낙 뛰어난 친구이고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저와 팀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리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으니 후회는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 번 더 감동했죠. 드디어 축제 당일 저희가 준비한 것은 카메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였어요. 하지만 행사장 안쪽에 배정된 탓에 친구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걱정이 되었죠. 반면 왕슈안의 부스는 행사장 중앙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화산 분화 실험 세트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규모도 압도적이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지만 저희는 우리 부스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차분히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방문객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줄까지 서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 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슈안의 부스가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평이 많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화산재로 준비한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가 씻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왕슈안은 거대한 실험 장치를 주문 제작했는데 제작 기간이 길어 축제 당일까지 테스트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결국 행사 당일 조작 미숙으로 실험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인데 왕슈안이 주문 제작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왕슈안의 부스는 실망을 안긴 채 마무리되었고 반면 저희 부스는 친구들의 입소문을 타며 점점 인기를 끌었어요. 덕분에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축전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공이 리나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나는 오히려 저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니 더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리나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리나와 가까워진 덕분에 그녀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게 되었고 리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한식도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덕분에 리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면 제 것과 함께 리나의 것도 하나 더 준비해 선물하기도 하셨죠. 그러던 중 리나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가자며 초대해 주었죠. 처음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걱정했는데 엄마는 리나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라면 어디든 찬성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엄마는 리나 어머니의 열렬한 팬이 되었거든요. 리나 엄마처럼 젊어 보이고 싶다며 사용하는 화장품까지 똑같이 맞춰 쓰실 정도였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보다 리나 할머니께서 담그시는 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다녀오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